오늘 대통령실이 이제 회의를 열고 내놓은 입장이 뭐냐?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말까지 해놨습니다. 뭐 대통령실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국민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헌재에서 하는 것은 이제 파면 절차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제가 얼마 전에 사무총장을 한번 뵀었는데 국회 사무총장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국회에 CCTV 영상이 굉장히 잘 찍혀 있어요. 아 여러 각도에서 엄청나게 잘 찍혀 있고 그게 10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 뭐 이렇게 해서 다 헌재에 제출했다고 그러던데 최근에 그 운동장 쪽으로 내려오는 그 영상이 이제 그 방송국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방송에도 그게 그 어린이집 그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최근에 교체를 했대요. 그래서 영상이 아주 깨끗하고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심지어는 국회 진입하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진입할 때 유리창 깨는 것만 우리가 대부분 나와 있는데 맞아요. 본관 뒤쪽으로 들어오면서 그 국회를 지키는 그 경위들하고 엄청난 몸싸움과 그래요? 그 물대포로 쏘는 그런 것들이 다 찍혀 있는 게 있대요. 물대포를 쐈다는 계엄군이 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진입을 막기 위해서 소화기 그걸 이제 쏘고 이런 것들이 영상이 다 찍혀서 제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 나와서 뭐 증인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얘기들 자체가 전혀 그 영상하고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헌재 재판과 지금 이 구속 취소 결정과는 결정과는 1도 관계가 없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뭐 마흔역 재판관 그걸 가지고 5대 3이니까 6대 3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찌라시로 막 돌아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8대 0입니다. 8대 0으로 끝날 거고요. 그리고 그 망상 속에서 자꾸 그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 뭐 아스팔트 극우들이 뭔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들이 나와서 시위를 해서 체포를 막았습니까? 구속을 막았습니까? 뭘 막았습니까?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확실하게 정리를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구속 기간이 뭐 시간을 오바해 썼다는 게 이제 취지 같은데 그 구속 기간 동안에 뭐 윤석열 조사한 게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체포돼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불러도 사실 그 시간 자체가 무용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모든 적부심이라든가 어떤 보석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변동사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과 후의 변동사항. 그러니까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될 만한 구속을 취소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는 거.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잠 자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법원.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세상의 모든 건 윤석열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윤석열이 새로운 규범도 만들고 새로운 법률 해석도 만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시간을 샌다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예를 들면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조사 받느라고 이동하는 시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뭐 엄밀하게 계산하죠.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결정을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법원이 항상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 다른 국민들도 이제 똑같은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자, 나 체포할 때, 자 시간, 너 지금 몇 시야? 정확해 시간? 초까지 이제 물어봐야 돼. 경찰한테. 정확하게 기록해. 너 이 시간, 체포 시간. 저 누구 부를 사람 목격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목격자가 있어야지. 자, 초 몇 초야? 이렇게 해야 돼 이제. 항고를 하면 그렇게 해야 검찰이 돼. 항고를 하면 똑같은 판사가 판단합니까? 아니 다른 판사가. 저는 이 판사가 약간 폭탄 돌리기처럼 극우들이 이름이 중국인 같다라고 하면서 엄청 공격했대요. 그 극우 그 유튜브 방송에서. 맞아요. 뭐 무슨 판사잖아요. 약간 본인은 빠져나가기에 아주 비겁한 폭탄 돌리기처럼 보여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판사가 세금 받고 일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그 어제까지만 해도 보면 갑자기 의대 정원 문제로 갑자기 당정 협의를 통해서 우리 대통령실 뒤통수를 한 방 빵 날렸는데 오늘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 구속 취소 결정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왜 이렇게 국민은 파는 거예요 도대체? 강성필 대변인님. 진짜 너무 피곤하네요 진짜. 근데 아니
어젠가 뭐 오세훈 뭐 저기 어디 인천시장 뭐 충북지사인가 뭐 김영환 그래가지고 이제 단체장들은 이제 또 탄핵에 또 그 찬성한다는 그 의견으로 바뀌었던데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이제 지도부가 어디는 뭐 안 나타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슬슬 탄핵 심판 결정 날 때 되니까 다시 이제 이별할 준비했었는데 또 이런 거 나니까 또 그새를 또 못 참고 또 환영한다고 하고 근데 여기에 또 한동훈은 혼란 초래한 공수처 폐지해야라고 한숟가락 또 얹혔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한동훈 대표도 입장 변화가 계속 이제 미묘한 게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뭔가 검찰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친정인 검찰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은 지금 정치 재개하면서 그 본인이 어찌됐건 조기 대선에서 그 후보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 색깔을 지금 계속 퇴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윤하고 가까이, 그다음에 극우 아스팔트하고 가까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그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이러나 저러나 안 돼요. 적어도 이번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일어나면 두 가지 그 프레임은 짜여질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후보는 그렇죠. 대통령 되기 힘들겠죠. 네. 적어도 이번만큼은. 그렇죠. 두 번째는 검사 출신의 초짜 대통령은 힘들겠죠. 왜냐하면 임기도 못 채운 전임 검사 출신의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두 가지에 다 걸려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안 된다면 국민들에게 본인의 선명한 그 정치적인 입장이라도 남겨야 나중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잠깐 사이에 극우의 뭔가 지지를 얻어서 후보가 될 수 있는 양 이런 형태의 정치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 한동훈은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정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헌재가 결국은 이제 결정을 좀 이렇게 신속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안 그래도 이제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은 지지자들이 이제 그 폭동에 가까운 무력 시위를 할 거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오늘 봤더니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니까 또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여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좁에서 뭐 갑자기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 서울구치소로 가자 뭐 그랬다고도 하더라고요. 서울구치소도 깨부시게요? 아니 이제 가서 맞이하겠다고. 나오는 걸 맞아야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분도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아직 항고 절차를 못 잡아요. 지금. 헛걸음이지.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또 이런 말도 추가로 남겼네.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 잘 챙기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 좋아하겠네. 고맙다 동훈아 이 새끼야. 이쯤 되면은 뭐 두렵기도 한 겁니까? 뭐 어떤 감정이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꾸라지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탄핵에 찬성한다고 자기 책에 썼어요. 이건 윤 대통령이 나오면은 극우 보수와 같이 손을 잡거나 해서 더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테니까 빨리 탄핵시키는 거, 직무를 못하게 끌어내려야 되는 게 현실적인 답이고 그게 공공선에 부합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불법적인 계엄을 보수가 막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내란사로 몰릴 거라고 책에 써놨어 자기 이름으로. 그랬는데 자기가 정치 제기하니까 금방 말이 쓱 하고 바뀌는 거야. 그리고 한동훈한테도 물어보잖아요.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문을 하면 아마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아니 계엄 선포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윤 대통령을 그런 면에서 옹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그렇게 죄를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재판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 수사가 위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기가 전체의 취지나 맥락에서 얘기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정치인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금방 자기가 책 일주일밖에 안 냈죠? 그거 읽는다고 눈이 빠지는 줄 알았더만. 너무 아깝다 정말. 한동훈의 말은 저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매일매일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뢰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피고인 윤석열의 범죄가 또 추가로 발견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다 결국은 경호처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이 부분에 영장 반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 이런 제도가 있는 거 처음 알았는데 그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의를 했고 어제 서울고검에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하는 과정에서 김성훈이 누구 말을 들었겠습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의 말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수사 정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검찰이 그 눈치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 심의위원회에다가 결정을 맡긴 건데 네. 물론 이게 공고 상황이긴 합니다. 뭐 꼭 이대로 네. 하라는 법은 없지만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아마 따라줘야 될 겁니다. 더군다나 그 대통령 피의자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그걸 옹호하고 그 방어를 하는 거 그 네. 자체가 불법이고 그렇죠. 위법이죠. 네. 당연히 국민들을 봐서라도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했다. 당연히 구속 사유가 되는 거죠. 저는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오히려 검찰이 이 부분을 가지고 약간 눈치를 봤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뭐 기소를 할 거냐 말까 구속을 시킬 거냐 말 거냐를 왜 물어봅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내란으로만 그 우두머리로만 이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무집행 방해 주범으로서 실제로 추가로 수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구속 사유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 주장을 법원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가 해야 됩니까? 그 경찰이 청구하고 네. 경찰이 수사하고 네. 검찰이 또 기소하는 절차가 그대로 있어야겠죠. 좀 제대로 알고 있구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김성훈이를 왜 구속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검찰 이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도 사실 그나마 다행인 게 외부에서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의 인력 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외부 인사들 그렇죠, 뭐 네. 법률가 뭐 언론인들 뭐 이런 분들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9명에서 심의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지금까지 17차례의 심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번 말고는 단 한 차례만 영장 쳐라. 구속시키는 차라 이런 결과가 났는데 이번에 두 번째인 거예요. 그만큼 이게 보수적인 위원회인데 여기에서도 김성훈 구속해야 되라고 나온 그렇죠. 거죠. 네. 김성훈을 구속해야 되는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는 비화폰의 서버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한테 제보를 해준 사람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이게 비화폰들을 지금 다 수거를 해가지고 실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봉인을 해가지고 네. 그 전원을 키면은 거기에 기록이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빨리 압수해야 네. 된다. 근데 그거를 네. 삭제 지시를 했죠 김성훈이. 그렇죠. 근데 네. 그 담당자가 못하는 거야. 왜? 이거 나중에 누가 삭제해서 걸리면 본인이 법적 처단을 받기 증거인멸 때문에 됩니다. 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안성 강화 문건 보고서까지 써서 김성훈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비화폰 서버도 찾아야 되고 사실 관저에 누가 갔는지 안가에 누가 갔는지 이거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김성훈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것을 막는 내부 직원들에게 인사적인 불이익, 근무 평점에 맞아요. 네. 대해서 불이익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이런 결정이 나와서 드디어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김성훈 너도 이제 바로 차가운 새창살 아래 들어가는구나 했더니 구속 취소 이런 뭐 이상한 얘기 나오니까 지금. 아니 그리고 그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김성훈 관련된 부분 가장 중요한 게 비화폰이지 않습니까? 비화폰을 결국은 누가 어떻게 썼고 누가 이거를 쓰라고 허가했는가? 아무리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쓴 거는 대통령의 허가. 지시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까 홍수가 얘기했던 직권남용의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에라도 홍수가 다시 한번 제기를 노린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예.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데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인 사람도 많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결정을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저도 좀 머리가 막 산만하고 좀 복잡하긴 한데요. 아까 김성훈 처장 영장심사위원회에서 그 이제 구속영장 발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잖아요. 네. 그거 하면서 좀 생각이 복잡해졌는데요. 네. 이게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때 생겨난 제도거든요. 근데 이 제도가 제 역할을 하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열렸잖아요. 네. 최재형 목사는 기소하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기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결정을 했잖아요. 그것도 엇갈리는 결정이 나왔어요. 근데 두 사람은 한 몸이잖아요. 어찌 네. 보면 네. 하나는 명품 준 사람이고 하나는 명품 받은 사람 아니에요. 줬다는 사람이 청탁했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힘이 센 사람은 사실은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법이 필요 없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자기 그렇죠. 멋대로 네. 법을 잘 지키려고 했으면 어떻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자를 우리는 인권 보호도 해줘야 되고 다 보호해줘야 돼.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해줘야 돼.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사회의 모순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딱 질문하실 때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요. 그래도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가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그나마 국민들이 주인이 돼가는 좀 자유롭고 좀 무질서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질서를 만들어 오면서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 잠깐 해보면은 그 이제 저는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이제 박현수 당시에 이제 행안부 경찰국장 그 대화 내용 검찰 진술을 통해서 박현수 청장의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 정신 상태에 대해서 그 온전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을 이게 사법부가 정치화돼서도 안 됐겠지만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 그 사건 담당 재판부면은 그런 기록들을 다 이미 보고도 충분히 넘치게 알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사후적으로 들거든요. 참 사실 좀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계속 정치적으로 재판부를 공격하고 이렇게 했던 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재판부를 막 계속 공격하는 것도 참 그렇죠. 마음이 네. 찔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제가 얘기했던 논리는 그래도 3심제잖아. 그리고 법원이 각각의 판사가 독립되어 있는 법원이고 그럼 판사의 판결을 존중해야지라고 하는 얘기들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피의자도 똑같은 권리 보장받도록 해줘라. 보장 안 해주면 그게 잘못된 거니까 그 얘기는 해주고 싶고요. 네. 항고 절차 있으니까 항고 절차까지 안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네. 항고 재판부는 달리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판단하더라도 또 다른 논리를 창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미 윤석열은 대통령 직위에 있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풀려나서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서초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글쎄요 나 언젠가는 뭐 응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굳이 따지자면 어차피 무기징역 받을 거라 뭐 여기 몇 년 더 바깥에 나와 있는다 그래도 크게 뭐 자기 인생에서 티가 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보수 진영이 더 큰 문제야. 상황짓을 계속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보수 진영이 끊임없이 쪼개질 거야.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 국민이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극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걱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당연히 조기 대선도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어차피 지니까 이 그 보수 지지층 결집 싹 해가지고 그냥 뭐 김문수나 뭐 홍준표나 이런 사람을 쭉 가고 우리 다시 이 지지층을 결집해가지고 조기 대선 이후에 당권이나 먹자 이런 생각할 겁니다. 당권 먹을 수 있나요? 자기들끼리 있는 건데 뭐 내 것도 아닌데 가져가라고 하지 뭐. 내부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건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헌재에 아직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와 일말의 동정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뒤섞여서 아스팔트에 많이 나와서 뭐 우리가 세게 하면은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천만에 못 막습니다. 결국은 8대0 아니면 9대0으로 끝날 건데 탄핵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드 아웃 되잖아요. 그러면 힘 못 쓸 겁니다. 그리고 상황? 무슨 상황입니까? 얘기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국힘의 의원들의 정신 상태가 지금 그 장애의 아스팔트 극우 쪽에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출신지가 대부분 또 영남 쪽이고 비례밖에 없어요. 수도권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정당은 거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당권 투쟁하듯이 할 건데 글쎄요. 조기 대선이 되면 그나마
그나마 이제 그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네. 뭐 확장성이니 뭐니 이런 게 좀 나오긴 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치권 이슈도 아니고 단일 이슈로 이렇게 만나본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들어봐야 됩니다. 오윤혜 씨의 세 줄 평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그 어렵다는 친이 쿠데타를 실패한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친이 쿠데타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아바타 같은 최상목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이 과정이 되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조기 대선보다는 지금 진짜 내란에 더 집중해서 내란 종식에 전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